오늘은 비비님들과 아내에 대한 떠오르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현재 홀로 사시는 아내, 아니면 비혼이거나 사장에 의해 미혼으로 노를 사시는 비비님들도 계시겠지만, 아내와 함께 살고 계신 분, 아님 먼저 보내신 분, 헤어지신 분들 모두에게 아내의 존재와 내 인생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같이 느껴보고 싶네요. 우선 저는 아내? 늘 내 곁에서 잔소리하는 여자? 이젠 아줌마가 아닌 할멈? 그렇지만 내 스스로는 할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항상 20살 중반대의 아내가 제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내 하면 늙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아마 비비님께서도 아내가 생물학적으로는 늙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내 하면 늘 젊었던 시절의 아내 모습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내 하면 아이들 키우고 학교 보내고 돈에 쪼들려 아내의 순수한 여성으로서가 아닌 가정관리사로서의 아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내. 전 지금부터 아내를 가정관리사로서 측면에서 아내에 대해 집중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순전히 제 개인 감정입니다. 우선 아내는 무섭지는 않지만 무섭습니다. 하나에서 10가지 간섭입니다. 그 간섭은 오늘까지 오면서 제 가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형태로 또 다른 저만의 가정을 일구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불행한 가정, 결손 가정, 또 보통의 가정, 평범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가정으로 꾸려졌습니다. 솔직히 이런 가정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 와서 주위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206호나 306호 비슷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스위트홈, 그린그래스홈, 언덕 위 하얀 집, 호숫가의 전원, 그런 게 미운 때의 가정이었습니다. 집을 가정이라고 착각했나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그야말로 그 아파트, 아니면 회장님들이 사는 어마무시한 저택, 롯데타워의 몇십억 아파트, 타워팰리스의 호화, 그런 집은 어른이 되고 알았고, 미국의 어느 가쁘는 집안에 수영장이며 비행장까지 있다는 그런 생각은 상상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 캄보디아 청년들이 생각하는 그런 집이 가정인 줄 알고 살아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저택에 사는 아내들이나 지방 작은 아파트에 사는 아내나 더 못한 달동네에 사는 아내, 부인들이나 다 아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평범하고 특별할 줄 모르는 그냥 아내일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내는 제 말의 일정 부분 속질 않습니다. 아내는 시가에는 야당이고 친정 쪽에는 여당입니다. 진보, 보수, 꼴통보수 등등 시가에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친정 쪽엔 배추 심문서 저놈 대충 몰라 얼마 들었는지 하고 맙니다. 그전 얘기입니다. 내역서를 쓸 수 없으니 치부책이요 잡기장이요 무슨 비장도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아내는 친정 쪽 얘기는 전향적이고 이해적이고, 폭넓은 그것도 과감한 기획자요 통큰 기부자입니다. 시집 쪽에는요, 그런 걸 뭐로 해? 안 해도 돼. 그런 건 낭비잖아. 시부모님이 안 좋아하셔. 어떻게 논문 표절을 하는 사람처럼 성향에서 태도 기질 같은 걸 검증도 없이 줄줄줄 이유를 대는데 청문회감입니다. 제 부모님 생신에 아버님 점포나 사드리면 어때? 3년 전에 사드린 거 몰라? 5년 전에 해드렸어. 아마 안 입고 농수에 두어 못 입을 거야. 아마 생신에 사드린 어머니 옷까지 착착 나옵니다. 내가 볼 때 아내의 머리는 평균인 것 같은데, 그런 기억력은 250은 되고도 남습니다.
최신 버전의 컴퓨터도 못 다룰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저를 만나면서 매년 된 것 같습니다. 아내의 머릿속에는 두 아이들만 우선입니다. 좋게 말하면 모성 본능이고 나쁘게 말하면 남보다 더 폼나게 입히려는 우쭐감이나 자기 동기와 내지는 대리만족인가? 언젠가 한번 싸웠죠. 오래된 얘기입니다. 30년 전쯤. 비즈니스를 핑계로 술을 많이들 먹고 다니는 결혼한 지 5, 6년 차 되었던 해일 겁니다. 어린 아들 둘을 새빵에 키우던 아내에게 곁을 내주지 않는 아내에게 나만 좋아해달라며 싸움까지 한 그 기억을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좀 창피하네요. 지금 그 애들이 가정을 이루어 잘 살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아내란 아이 양육에는 본능적인 어머니 기질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제 아내는 아주 정상적인가요? 특별한 아내는 아닌 것 같아 요즘 사랑보다는 정으로 살고 미움보다는 고마움으로 사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베이비 부모 비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비비님이 생각하는 아내, 좀 특별한 이별을 가진 소용환님의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대본을 썼어요. 아내란 누구인가를 생각해보고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슴 시린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아내에게 쓰는 편지. 저만치서 허름한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방 걸레질을 하는 아내. 여보, 점심 먹고 나서 베란다 청소 좀 같이 하자. 나 점심 약속 있어. 해외 출장 가 있는 친구를 팔아 한가로운 일요일 아내와 집으로부터 탈출하러 집을 나서는데 양푼에 비빈 밥을 숟가락 가득 입에 넣고 우물거리던 아내가 나를 봅니다. 무릎만 바지를 한쪽 다리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모양이 영락없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 품새입니다. 언제 들을 거야? 나가봐야 알지. 시무룩해 있는 아내를 뒤로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끌어모아 술을 마셨습니다. 밤 12시 될 때까지 그렇게 노는 동안 아내에게 몇 번 전화가 왔었지요. 받지 않고 버티다가 마침내는 배터리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쯤 난 조심조심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전화보다 하고 조용히 욕실로 향하는데 아내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친구들이랑 술 한잔. 어디 아파? 낮에 비빔밥 먹은 게 얹혀 좀 약사하라고 전화했는데 배터리가 떨어졌어. 손 이리 내봐. 여러 번 혼자 땄는지 아내의 손끝은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이거 왜 이래? 당신이 손 땄어?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아, 병원을 갔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냐?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연애 때 같으면 마누라한테 미련하자는 말이 뭐냐며 대들만도 한데 아내는 그럴 힘도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냥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기만 했습니다. 난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응급실 진료비가 아깝다며 이제 말짱하다고 해서 애써 웃어 보이며 검사받으라는 내 권위를 물리치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번 추석 때 친정부터 가고 싶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노발대발 하실 어머니 얘기를 꺼내며 안 된다고 했더니 30년 동안 그만큼 이기적으로 부려먹었으면 됐잖아. 그럼 당신은 당신일까? 큰소리 친 대로 아내는 추석이 되자 짐을 몽땅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나 혼자 고향집으로 내려가자 어머니는 세상 천지에 며느리가 이러는 법이 없다고 호통을 씌웠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아내가 없는 명절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유롭게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놓고 말입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여보, 만약 내가 지금 없어져도 당신도 애들도 어머님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야. 나 명절 때 친정에가 있었던 게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검사를 받았어. 당신이 한 번 전화만 해봤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해주길 바랬어. 아내의 병은 가벼운 위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의사 입을 멍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아내가 위험이라고 전이될 대로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병원을 나왔습니다. 유난히 가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집까지 오는 동안 서로에게 한마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아내를 보며 앞으로 나 혼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돌아가야만 한다면 어떨까를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풍퍼짐한 바지를 입은 아내가 없다면, 방걸러지를 하는 아내가 없다면, 양푼에 밥을 비벼먹는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해주는 아내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는 함께 아이들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에서 공부하기 있는 아이들은 갑자기 찾아온 부모가 그리 반갑지는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살가워하지도 않은 아이들을 손을 잡고 공부에 관해, 건강에 관해 수없이 해온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에 짜증이 가득한데도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난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집에 내려가기 전에 어디 코스모스 많이 피어있는데 들렸다 갈까? 코스모스? 그냥 그러고 싶네. 꽃 많이 피어있는 데 가서 꽃도 보고 당신이랑 걷기도 하고.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런 걸 해보고 싶었나 봅니다. 비싼 걸 먹고 비싼 걸 입어보는 대신 그냥 아이들 얼굴을 보고 꽃이 피어있는 길을 나와 함께 걷자고. 당신 바쁘면 그냥 가고. 아니야, 가자. 코스모스가 들판 가득 피어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아내에게 조금 두꺼운 스웨터를 입히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뭔데? 우리 적금 올 말에 타는 거 말고 또 있어. 3년 부은 거야. 통장 싱크대 2번째 서랍 안에 있어. 그리고 나 생명보험도 들었거든. 재작년에 친구가 하도 들락해서 들었는데 잘했지 뭐. 그거 꼭 확인해보고. 당신 정말 왜 그래?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할게. 올해 적금 되면 우리 엄마 한 200만 원만 드려. 엄마가 이가 안 좋으신데 틀리 하셔야 되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가 능력이 안 되잖아. 부탁해. 난 그 자리에 주저하니까 울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당황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소리내어 엉엉 눈물을 흘리며 울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내를 떠나보내고 어떻게 살아갈까? 아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들어 아내는 내 손을 잡는 걸 좋아합니다. 여보, 30년 전에 당신이 프로포즈하면서 했던 말 생각나? 내가 뭐라고 했는데? 사랑한다, 어쩐다 그런 말 닭살 맞아서 질사라고 그랬잖아. 그랬나? 그 전에 그 후로도 당신이 나보고 사랑한다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그거 알지? 어쩔 땐 그런 큰 소리, 그런 소리 듣고 싶도 하더라. 아내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보다가 나도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 커튼이 뜯어진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투다닥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 장모님 뵈러 갈까? 장모님 틀리. 연말까지 미룰 거 없어. 오늘 가서 해드리자. 여보, 장모님이 나가면 좋아하실 텐데. 여보, 안 일어나면 나 안 간다. 여보, 여보. 좋아하며 일어날 아내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난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아내는 웃지도 기뻐하지도 잔소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난 아내 위로 무너지며 속삭였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어젯밤 이 얘기를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아니, 작은 봉투라도 지어주어야 할까요? 아내는 어디까지나 현금을 제일 좋아하니까요.
감사합니다. 비비님들.